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광주 전남 격전지 여론조사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광산을,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두 곳입니다. KBC 광주 방송, UPI 뉴스가 공동으로 리서치뷰의 의뢰에 14, 15일 이틀간 해당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 각각 6.5, 7.6%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공개를 할 텐데요. 먼저 광주 광산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이제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65.4% 압도적 우세죠. 최근 출마 선언한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 17.7%,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7.2% 그 순입니다. 자,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5.7%이고요. 국민의힘 8.5%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 7.2%, 개혁신당 6.2%, 진보당, 녹색정의당이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례정당 투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42.6%입니다. 아마 40% 넘은 조사 결과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2위인 더불어민주연합 25%. 자, 조국혁신당이 2배 가까이 많죠. 자, 3위는 새로운 미래 7.1%, 4위는 국민의 미래 6.5% 등 순입니다. 자, 다음은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 62.1% 압도적 우세였고요.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19.3%, 진보당 유현주 후보 7% 순입니다. 자, 여론조사 기간 최종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서동영 후보로도 조사를 했고 이걸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1.9%, 국민의힘 13.5%, 진보당 4.5%였고요. 개혁신당 3.7%, 새로운 미래 2.1% 순입니다. 자, 비례정당 투표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조국혁신당이 39.3%, 그래서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연합 29.4%로 2위, 국민의 미래가 8.8% 순입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미래 4.6%, 개혁신당 4.5% 순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호남 지역 두 곳 굉장히 관심을 끄는 곳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건 아마 전국 언론에서 이 지역구 조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그다음에 이정현 전 의원 이렇게 이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최초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결과? 일단 뭐 정당 지지율의 차이가 저런 이제 후보 지지율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호남에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뭐 압도적이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지지도 정당 지지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 선언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이 이낙연 대표가 출마했는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광주에서 실제 그 이낙연 대표에게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이낙연 책임론이 강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거기에는 이제 많은 부분 오해들도 있고, 이를테면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이낙연 대표한테 뒤집어 씌운 그런 이제 뭐랄까 이낙연 악마랄까요? 이런 것도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여론이 좀 바로 잡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러나 어려운 승부가 어려운 싸움이라는 거는 충분히 뭐 저 여론조사 결과로도 저희도 짐작 가능하고 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광주에 몇 차례 가가지고 지인들도 만나보고 또 여론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광주에서 이번 경선을 통과한 유일한 현역 의원이 민영배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선 도전하는 유일한 의원입니다. 기존의 의원들도 대부분 초선이었습니다. 송갑석 의원만 제외하고. 근데 이제 광주 시민들이 글쎄요, 뭐랄까 기대치가 높다 그럴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국회의원들을 오래 잘 봐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게 성에 안 차면 자꾸 갈아 예. 치우는데 그게 이제 광주 정치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제 자성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믿고 키워야 크는 거지 매번 성에 안 찬다고 갈아치우면 되겠냐. 큰 인물이 안 나온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낙연 대표처럼 경륜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견을 저희가 이제 얼마나 잘 설득하고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국 교수님. 네. 그래도 이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거의 17.7%면 이제 2배 이상 정당 지지율보다 높았고 또 역시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거의 20% 육박하는 지지를 얻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우리 KBC가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여론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KBC의 아주 그 포커스를 맞춘 지역이 이제 광주 전남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온 걸 보니까 참 재밌어요. 우선 그 진영이 확실한 지역에서 사실은 전 국민이 볼 때는 광주 전남하고 경북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뭐 현실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낙연 후보 17.7 나왔는데 큰 인물 개인기죠. 개인기고 이정현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역시 그래도 우리가 뭐 이낙연을 버릴 수 있냐? 뭐 또 순천 쪽에서는 이정현 참 고생했는데 뭐 이런 그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비례 쪽을 봤어요. 비례 쪽을 보니까 이 두 지역 모두 조국 혁신당이 40%가 나왔다. 이거 정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못했다는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 지금 잘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끈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자기 편 공천만 주고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이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치에 관심이 많고 수준이 높은 지역이 광주 전남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는 그런 그 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장현주 부위원장, 네. 우리 정 교수님 말씀은 네. 이 지금 호남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의 비례 정당 지지가 높게 나온 거를 대해서 네. 윤석열 정권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도 있다. 네. 이런 의미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 분석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 전국적으로 봐도 약진이다라는 표현이 걸맞을 만큼 뭐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전남이라든지 지금 우리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 지금 광주 광산을이나 지금 순천의 경우에도 정말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권 심판론에 대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보이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실망하신 지지층이 어느 정도는 조국혁신당에 표를 보내주시는 것 그 부분도 겸허히 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다소 잡음이 있었던 부분들, 시끄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지지자들께서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또 총선 국면에 또 돌입하고 공천이 완전히 다 마무리되고 나면 또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비례대표 정당 투표의 득표율 지지율도 계속 추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민철 대변인. 그래도 국민의힘의 이정현 후보가 19.3% 선전하고 있어요. 선전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이정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순천에서 뭐 오래 활동을 하셨고 과거에도 당선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면이나 지역 밀착도가 높기 때문에 이 호남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지역임에도 이런 여론조사에서 20% 가까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낙연 후보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공천 국면에서 너무 많은 여론조사가 지역에서
여론조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층이나 이 젊은 층에서는 이 여론조사 전화 때문에 다 피해요. 이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이 민주당에 있는 강성 지지층 위주로 응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민심이 어느 정도 흐름은 추세는 봐야 되겠지만 많이 이 현역 의원에게 많이 기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낙연 후보님께서 17%를 기록을 했다는 건 향후 23일 남은 선거 기간에 충분히 다른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이 권양엽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천 과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논란 자체가 곧 자신에 대한 선거 운동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찐명 공천 과정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서도 이 당에 대한 지지까지 없고 이렇게 6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댓글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바람은 미풍으로 날아가고 조국 바람은 돌풍되어서 국민 곁으로 돌아오네요. 이런 글도 있고요. 이제 신당이 나서서 신선하게 정치판 좀 뒤집어 주세요. 이런 신당에 대한 그런 지지도 있습니다. 정부 심판론을 조국이 방방곡곡 불을 질러대는군요. 이런 의견이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래서 호남은 민주당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제 막 시작점인데 이 정도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호남 시민도 이제는 깨어나라. 이건 뭐 해석은 각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님 응원합니다. 호남의 빨간색 꽃 피어나길. 이런 글도 있습니다.